예, 시장 분석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인지. 참고로 어제 이 코너에서 코스피 2,40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어느 쪽으로 확정 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지금 사태라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갑자기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단기간에 또 공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뭐 자금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이 사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예. 여기에 또 하나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지표들이 안 좋고에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을 다들 그쪽으로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결될 조짐만 보이면 바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사태가 악화된다 할 경우에 각국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은행들이 즉각적인 신속한 정책, 대응 정책이 나올 거라는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뭐 더 못 간다, 뭐 여기서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이번 주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6월 들었는데요. 지금 4월, 5월, 뭐 3월도 후반에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쉽게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수익률이 뭐 상상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뭐 이렇게까지 잘 벌어도 되나 이런 시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뭐 30포인트, 40포인트가 막 급등을 하는데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지금 보니까 한 3, 4일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무게 중심축이 지금 코스닥에서 약간 코스피로 좀 가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결국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핵심이 좀 더 이동하는 모습, 여기에 지금까지 뭐 향후에 뭐 성장 기대감으로 뭐 언택트 관련주들 아니면 뭐 바이오 관련주, 뭐 치료제 관련주 이런 성장주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상 저평가가 가고 있는 가치주로의 회귀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며칠 나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트렌드가 확실히 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출연하니까 좀 확신이 좀 섰었는데, 오늘 또 시장 상황을 보니까 예. 아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포트폴리오에서도 수익이 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 오늘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좀 결여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뭐 그나마 좀 확실하다고 보는 것은, 이렇게 시장의 변화 요인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수익을 시황에 맞춰서 내기 위해서는 결국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인 그런 변화가 시시각각 필요하다. 이런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가 지금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지수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좌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수익이 만만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직 시장이 완전하게 변했다기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은 그 공매도가 지금 금지된 기간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 상당히 우려감이 있었던 대주주 요건에 관한 그런 강화되는 요건이 올해는 약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사실 그 지수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지수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점 매수에 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힘을 좀 강하게 끌어나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수가 아주 크게 하락한다 이런 것은
좀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예상을 깨고 갑자기 지수가 급락한다. 그래도 언제든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수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사람들도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공감이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지수에 너무 그렇게 크게 휘두르지 말고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로 시장을 좀 대하는 것이 최선인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부장님 설명을 듣고 저도 또 약간 혼란이 왔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어떻게 꾸려야 될까? 가치주로 변하고 있으니까 재편을 해야 되나? 좀 어떻게 이걸 분배를 해서 좀 종목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무려 뭐 2달 반 정도 되는 큰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좀 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지금 이렇게 조금 변화하기보다는 좀 쉬자.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쉬고 싶다. 뭐 쉬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트폴리오를 지금 꼭 변화시킨다 이런 거에 좀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지금 이번 주부터 좀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가 좀 유효하는 그런 전략이 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성격이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왔다면 이번 주부터는 기관이 특히 코스피에서는 많이 끌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 자체도 지금 보면 6월 달 들어서는 좀 순매수 기주로 약간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조금씩 서서히 좀 바꿔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과도기 측면이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 간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결국 지금까지는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에서 꾸준한 수익이 내는 그런 전략이 바이앤홀딩 전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시장 흐름에 맞게 기술적 매매를 바탕에 둔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6월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종가에 의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실 상방 배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 직전에 조금 높게 대형주를 매도하는 전략은 좀 그냥 뭐 참고 삼아서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좀 실행에 올셔도 잘하면 뭐 번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하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뭐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건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 시장 뭐 기관이 끌고 올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때문에 기관들이 뭘 사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나도 그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첫 번째 들고 또 근데 반대 측면에서는 워낙 지금 어떤 펀더멘털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끌고 가는 건데 기관의 유동성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훅 꺼지면 또 충격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일단 기관의 그런 매매 특징은 사실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에서는 순매수를 크게 했고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은 오히려 크게 순매도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관이 더 뭐 개선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별 상황에서의 어떤 그 매매 전략이 조금 더 바뀌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보면 코스피가 1.8조 원을 어제까지 순매수를 했고 이번 달 들어서 코스닥은 3,700억 순매도를 했는데 결국 그 중소형주에서 어떤 펀드 청산이 일어나서 코스피의 액티브 또는 패시브 펀드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대응해 보면 삼성전자 7,500억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3,500억대,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ETF를 2,930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4위로 1,1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딱 본다 그러면 지수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순매수가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번은 좀 지수의 좀 상승에 좀 배팅하는 전략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전략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매도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그리고 카카오를 1,880억 원으로 해서 2등으로 순매도를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를 매도를 했으니까 이것도 지수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언택트의 대장 중 하나였던 카카오를 매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개인들이 살 때 기관은 오히려 매도를 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럼 기관의 매매를 쫓아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당일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기관이 뭘 사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한 2, 3일 정도 기다리시면 또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예전처럼 바이앤홀딩으로 막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매수할 기회는 주는데 근데 이것이 정말 기관이 시각이 정말 바뀌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것이 정말 트렌드로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매 동향 이것도 여기에도 약간 이제 변화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누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3,100억 그리고 코스닥은 855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양시장 순매수한 거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업종으로 보면 전기전자, 의약품, 유통, 철강 업종을 매수를 했고요. 금융업종은 매도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이것들 보통 보면 업종들이 좀 순환매로 잘 오른 종목 위주로 올라온 것을 매수한 게 많았습니다. 물론 전기전자에서는 지금 지수 관련주를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 증권이라든지 보험, 은행업이 최근에 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물량을 축소했다는 특징은 외국인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아지고 거래량이 증가,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역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환율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6월 화순 쪽에 좀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그때쯤 이제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조금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코로나의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대유행이 다시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실효제 소식이 좀 더 일찍 나올수록 외국인의 그런 신흥국에서의 매수 전환이 더 확실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환율 상황과 코로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징들과 전략들 함께 세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조금 더 단기적인 시각으로 다음 주 증시 좀 어떻게 전망하시고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 크게 다른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형주 위주의 그런 코스피가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는지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2150선을 기준으로 2200에서 2100선에 조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벤트적으로 보면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지금 목요일 날로 예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상방으로 크게 베팅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코스피 200 기준으로 300포인트라는 점에서 이거를 코스피 환산으로 하면 2250이 됩니다. 그래서 2250까지도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이벤트적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월요일 아마 밤이 되겠죠.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반도체라든지 삼성이 투자하기로 한 그런 어떤 분야에서의 그런 관련된 중소형주에게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봉쇄 완화 이후 경제지표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FMC의 결과가 목요일 새벽에 나올 텐데 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후반에 들어서 대형주가 약세로 전환되는지가 가장 관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시장 이끌고 있는 대형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주중 상황까지도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